시댁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시댁 일에 발 뺄 거예요. 어머니가 좀만 더 똑똑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손이 떨렸어요. 스피커폰이었기 때문에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모든 걸 듣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병원 서류 좀 도와달라고 했을 뿐인데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시부모 일까지 떠안고 살 여유가 없어요.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올해로 65, 남들 보기엔 평범한 주부겠죠. 그런데 요즘 들어 하루하루가 참 무겁게 느껴져요. 아침 7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밤새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보, 약 먹을 시간이에요. 남편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혈압약, 심장약, 혈관 확장제까지 8발이나 되는 약들을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것만 해도 신경이 곤두서죠. 아침을 차리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오늘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병원비 보험 청구 서류, 장애인 보조금 신청서, 의료비 공제 관련 서류들이 거실 한편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처리하려니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아, 또 뭐가 빠졌나.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의료비 영수증만 해도 이번 달 것만 20장이 넘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진료 확인서며 진단서까지 준비하려면 병원을 또 다녀와야 해요. 복잡한 용어들과 까다로운 기준들 때문에 혼자서 다 처리하기엔 벅차죠. 남편은 몸이 아프니 이런 일들을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안 할 수도 없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지치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후에 아들 재성이가 잠깐 들렀습니다. 32살,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해서 요즘 더욱 바빠졌다고 하네요. 얼굴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조심스러워져요. 아들아, 엄마가 서류 정리하는 게 좀 복잡해서 그런데 시간 될 때 도와줄 수 있을까? 아, 그거요? 아무래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며느리랑 상의해 볼게요. 재성이의 대답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직접 거절하지는 않지만 결국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며느리 서현이와 상의한다는 말도 사실상 미루는 것과 다름없고요. 며느리 서현이는 좋은 사람이긴 해요. 명절 때도 빠지지 않고 오고 겉으로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시댁 일에 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맞벌이라 정말 바빠요. 아무래도 이런 건 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보험 서류 작성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들었던 말이에요. 말로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명확했죠. 시댁 관련 일 처리는 저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섣불리 서운함을 드러낼 수는 없어요.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되거든요. 저녁을 차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웃집에서는 3대가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왠지 부러웠어요. 여보, 약 시간이에요. 다시 남편의 약을 챙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복잡한 서류들을 처리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말이에요. 밤늦게 불을 끄고 누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문득 의문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심장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는다니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부인, 고액 의료비 지원 신청하시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병원 상담실에서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청 절차를 듣고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소득증명서, 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진료 확인서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한 보따리예요. 어머님, 이런 서류 작업은 젊은 가족분이 한 번만 와서 같이 정리하시면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컴퓨터 작업도 있고 온라인 신청 구분도 있어서요. 담당 직원분의 말씀이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온라인 신청 구분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재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빠 수술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 좀 내서 도와줄 수 있을까? 병원에서도 가족이 함께 오면 좋겠다고 하네. 아, 그거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워요. 서현이한테도 물어볼게요. 재성이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어요. 그래도 서현이가 도와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져봤죠. 며칠 후 서현이에게 직접 연락해봤어요. 서현아, 시아버지 수술 전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 잠깐만 내서 함께 가자.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그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려온 서현이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시댁 쪽 행정 업무는 어머니 몫이에요. 저희 부부도 우리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건 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거절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일은 함께. 어머니, 저희도 맞벌이라 정말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시댁 쪽 행정은 어머니 몫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혼자 구청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나섰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는데 대부분 가족이 함께 온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함께 상담받는 모습,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들이요. 다음 분,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머님,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네요. 그리고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처리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온라인 사전 신청요? 네, 요즘은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고 오셔야 해요. 다시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다음에 오시면 되는데 가족분이 함께 오시면 금방 처리될 텐데 혼자 오시기엔 좀 복잡하실 것 같네요. 직원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더욱 조급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온라인 신청부터 하셔야 해요. PC방이나 집에서 하시고 모르시면 가족분께 부탁하시는 게 좋겠네요. 결국 그날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의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작은 일 하나도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나이가 된 건가 싶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수술을 앞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혼자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메뉴들과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디지털 서명, 파일 첨부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1시간을 씨름해 봤지만 첫 단계도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걸 가족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서현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시댁 쪽 행정은 어머니 몫이에요. 정말 그런 건가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번에는 재성이에게 직접 부탁했죠. 아들아, 엄마가 컴퓨터를 잘못 다뤄서 그런데 주말에 잠깐만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 아, 엄마. 주말에 서현이 친정 가기로 했거든요. 다음에 시간 나면 또다시 미뤄지는 대답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을까요? 밤늦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단순히 서류 한 장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 계속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지, 서현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와 단호한 거절이 우연한 일인지 아니면 평소 마음속에 있던 진심이었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이틀 후에야 겨우 온라인 신청을 마쳤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간신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어머님, 의료진단서에 있는 수술 예정일과 온라인 신청서의 날짜가 달라요. 병원에서 날짜가 변경된 것 같은데 수정된 서류를 다시 가져오셔야 해요. 담당 직원의 말에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남편의 수술 날짜가 일주일 앞당겨지면서 서류들이 다 꼬여버린 거였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했어요. 그럼 또 온라인 신청을 새로 해야 하나요? 네, 아니면 가족분이 오셔서 대리 신청을 하시면 더 빠를 텐데요. 집에 돌아와서 재성이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절실했거든요. 아들아, 서류가 또 꼬였어. 수술 날짜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대. 정말 급한데 도와줄 수 없을까? 엄마, 이번 주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밤새 일해야 하거든요. 그럼 서현이는 어떨까? 잠깐만이라도. 서현이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걔도 요즘 바빠서 글쎄요. 재성이의 대답이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녁에 서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재성 오빠한테 들었는데요. 또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네요. 응, 서현아. 서류가 꼬여서 다시 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현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시댁 일은 시댁에서 알아서 해야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부탁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뭐라고? 어머니, 저희는 저희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독립된 가족이에요. 시부모님 일까지 다 챙길 수는 없거든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서현아, 가족인데. 어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경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각자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댁 일은 시댁에서 알아서 하라. 제 인생이 있다.
경계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약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은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 신청조차 제대로 못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보, 서류 일은 잘 되어가고. 응, 걱정 마. 곧 처리될 거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서현이와 있었던 일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에 재성이가 잠깐 들렀어요. 얼굴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서현이 말 들었어요? 응, 들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서현이도 회사 일이 많고 자기 부모님도 챙겨야 하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언제 무리한 부탁을 했니? 그냥 서류 좀 도와달라고 했을 뿐인데. 엄마, 요즘 시대는 예전과 달라요. 며느리가 시댁 일까지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성이마저 서연이 편을 드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며칠 후 우연히 서연이의 SNS를 보게 됐어요. 평소엔 관심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궁금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화면에 올라온 글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모 일은 부모가 처리해야 올바른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에게 무작정 의존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댓글에는 동조하는 반응들이 가득했어요. 맞아요. 요즘 시어머니들 정말 그래요. 경계 설정이 중요해요 같은 말들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며느리 마음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겉으로는 정중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작정 의존한다. 올바른 독립, 경계 존중이라는 말들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제가 무작정 의존하고 있는 건가요? 서류 하나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부탁인가요? 그날 밤 홀로 부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서현이가 SNS에 올린 글을 주변 사람들도 다 봤을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 친척들까지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남편의 수술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의료비 지원 신청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새벽에 잠들기 전 문득 깨달았어요. 작은 도움 하나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큰 균열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처럼 우리 가족 사이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스피커폰으로 받았는데 담당자가 추가 서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출하신 서류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재산 신고서에 배우자분 명의 예금 내역이 빠져 있네요. 예금 내역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온라인 신청서의 일부 항목도 수정이 필요하고요. 또다시 복잡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메모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너무 빨리 말해서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가 끊어진 후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서류가 좀 복잡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망설이다가 결국 서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현아, 미안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했어. 정말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저희 일이 바쁘다고. 그래도 이번 한 번만. 정말 급해서 그래. 어머니가 좀만 더 똑똑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니? 요즘 어르신들 때문에 공공기관도 힘들대요. 간단한 서류 하나 못 처리해서 직원들만 고생시키고.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갑고 거만해졌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서현아, 그 말이 뭐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또래분들이 다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적응을 못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스피커폰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모든 걸 다 듣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서현아, 지금 어른한테 하는 말이 그게 뭐니? 어머니, 저는 사실 말한 거예요. 이해력이 딸리니까 매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 계속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이 노력하시면 될 일 아닌가요? 이해력이 딸린다고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만해, 서현아.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부모 일까지 떠안고 살 여유가 없어요.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이해력 부족한 어른들 때문에 저희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해력 부족한 어른들이라는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정말 며느리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인가요? 서현아,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 진짜 답답해요. 왜 그렇게 간단한 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머님들은 다 혼자 하시던데요. 전화가 끊어진 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왔거든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남편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참으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울지 마.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다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제 등을 토닥여 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내가 그렇게 바보 같나? 정말 그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아니야, 여보. 서류가 복잡한 게 당연한 거야.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일인데. 하지만 남편의 위로도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서현이의 차가운 목소리와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친구 정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래야, 내가 좀 이상한가?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며느리가 나한테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했어. 전화 너머로 정래의 깊은 한숨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 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응, 스피커폰이라 남편도 다 들었어. 요즘 어르신들 때문에 공공기관이 힘들다고, 세상에 적응 못 한다고. 영수가, 그건 정말 선을 넘은 말이야. 며느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정래의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적어도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정래야, 내가 이렇게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무슨 소리야. 너는 평생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이 살았잖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 다 하고 시부모님 모실 때도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영수가, 세상이 변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을 그런 식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해력 부족, 의존하지 마세요라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뒤떨어진 사람인가요? 단순히 서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거울을 보니 늙은 얼굴이 더욱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제 편이 없다는 걸요. 아들은 며느리 눈치만 보고, 며느리는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고, 남편은 아픈 몸으로 저를 도와줄 수도 없고, 새벽 공기처럼 차가운 절망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와의 전화 후 사흘 동안은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최소한의 말만 했죠. 마음이 너무 상해서 입을 열기가 싫더라고요. 넷째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바뀌어야겠다고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 업무 교육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스마트폰 활용과 온라인 민원 처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날부터 복지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자식들이 바쁘다며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아, 그 공인인증서 설치하는 방법 저도 배우고 싶어요. QR코드로 신청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배우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려웠던 온라인 신청도 천천히 따라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굳이 젊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센터에서 만난 김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달라. 우리 때는 시어머니 일이 곧 내 일이었는데 지금은 남남처럼 지내니 서러워. 맞아요. 가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시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의 수술 관련 서류를 모두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온라인 신청부터 추가 서류 제출까지 복지센터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해냈죠. 며느리나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도움도 안 주면서 관심이나 있겠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일주일 만이었죠. 어머니, 서류는 잘 끝나셨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미안하다고 할까 싶었는데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 젊은 사람 도움 없어도 되더라.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길게 설명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뭔가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차갑게 대답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괜찮으시겠네요. 응, 앞으로는 혼자 다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았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화를 낸 건 아니지만 분명히 메시지는 전달됐을 거예요. 그날 저녁 재성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서현이한테 들었는데 서류 처리 다 하셨다면서요. 응, 다 했어. 혼자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센터에서 배웠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재성이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마 며느리가 뭔가 말을 했을 거예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 걸 그랬는데. 아니야, 괜찮다. 이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재성이도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침실에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여보, 마음이 좀 나아졌어. 응, 이제 괜찮아. 아무한테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족은 아니야.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바뀐 것 같다고요. 예전처럼 눈치 보고 부탁하고 상처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낙엽이 떨어지듯이 제 마음에서도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재성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엄마,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거실에 앉은 재성이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적자가 생겨서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세무서에?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아빠가 보증을 서준 적이 있잖아요. 그 기록 때문에 엄마도 함께 가야 한다고 하네요. 재성이의 말을 듣고 있는데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에 서연이가 먼저 나서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오늘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서연이는 어디 있니? 서연이는 이런 세무 관련 일을 잘 몰라서요. 엄마가 같이 가주시면 좋겠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짧게 인사를 받고 돌아앉았어요. 서연이가 재성이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번엔 좀 도와주세요. 세무서에서 어머니가 직접 와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 네, 과거 보증 기록이 어머니 명의로도 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안 오시면 상담이 안 된대요. 서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지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겠네. 어머니, 이건 정말 어머니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현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부탁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시댁일은 시댁에서 알아서 하라던 말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재성이와 서연이가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좀 바빠서. 네가 좀 똑똑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었니? 서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일 처리도 못하고 세무서도 힘들겠다. 재성이가 당황해서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럼 더 열심히 해봐. 혼자서 안 되면 복지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서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말을 좀 심하게 했나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야, 심하게 안 했어.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이 뭘 도와줘.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바빠서 실수한 거예요. 실수, 꽤 구체적인 실수였네. 이해력 부족하다고, 공공기관 힘들게 한다고, 의존하지 말라고. 다 기억해. 서현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재성이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한 번만. 아들아, 요즘 시대는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라며. 저희 부부는 우리 일도 많다며. 경계가 있다며. 재성이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서현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들켰으니까요. 그리고 서현아, 현실을 받아들여. 젊은 사람들이 시부모 일까지 떠안고 살 여유가 없다며.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라며. 서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야? 솔직한 마음 표현한 건데. 좋잖아, 깔끔하고. 거실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원칙대로 살자. 시댁일은 시댁에서 각자 자기 인생은 각자가. 재성이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엄마,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어머니, 또래분들은 다 혼자 하시던데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서현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진짜 죄송해요. 눈물은 왜 흘려? 독립된 가족이 감당해야 할 일 아니야? 젊은 사람이 울면 안 되지. 그 말을 듣고 서현이가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성이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현이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설거지나 하러 가야겠네.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거실에 남겨진 아들 부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재성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이 정말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한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사흘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넷째 날 저녁에 재성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세무서에서 혼자 상담받았는데 정말 복잡하네요. 그래. 보증 관련 서류들이 너무 많고 담당자도 어머니가 직접 와야 한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절반도 해결이 안 돼요. 재성이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벌금도 나올 것 같아요. 기한을 놓쳐서 가산세까지 붙는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렇구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서현이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재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힘들었나 봐요. 이틀 후 서현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서현이가 거실에 앉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드리는 말만 했죠. 그래, 상처됐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서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 같더라고요. 서현아, 도움을 받으려면 평소에 그 사람한테 잘했어야지. 필요할 때만 매달리면 누가 남아있겠니? 네, 맞아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너희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끝까지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서현이가 더 세게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니 도움이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지금 와서 깨달아도 늦었어.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서현이가 고개를 조아리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시댁 일은 시댁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젊은 사람이 일 처리도 못하면 어떻게 해? 머리 좀 써봐. 서현이가 예전에 제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니까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가 정말 못된 말을 했었나요? 못된 말, 사실대로 말한 거잖아. 솔직해서 좋았어. 서현이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때 재성이도 들어왔어요. 서현이 뒤를 따라온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뭐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존만 했지. 평소에 잘해드리지 못했어요. 필요할 때만 찾고, 재성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서현이한테도 잘못 말했어요. 엄마 일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서현이 편만 들었죠. 아들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쉽게 용서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독립적으로 살아봐. 시댁 일은 절대 부탁하지 말고. 어머니, 서현아, 내가 원하던 경계선 확실히 지켜주마. 앞으로는 정말 남남처럼 지내자. 서현이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달라진다고. 어떻게 달라질 건데? 앞으로는 어머니 일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믿을 수 있을까? 재성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서현이가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울면서 자기 잘못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 서현이가 더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세무서 일 다 배워서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너 혼자서. 네, 복지센터도 가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어떻게든 해볼게요. 서현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럼 진짜 혼자 해봐.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네, 어머니. 정말 혼자 해볼게요. 그날 밤 남편이 물어봤어요. 여보, 진짜 안 도와줄 거야? 조금 더 지켜봐야지. 진심인지 그냥 급하니까 하는 말인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야 해. 며칠 후 서현이가 정말 혼자서 세무서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재성이가 말하더라고요. 복지센터에도 등록했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있다고 했어요. 그제야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창밖으로 보니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관계 정리를 한 것 같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석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복지관에서 고령자 서류 도우미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어르신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님, 이 부분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온라인 신청도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집에서도 달라졌어요. 남편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아픈 남편을 돌보면서도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오롯이 남편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아들 일로 많이 고생했구나. 이제는 괜찮아. 내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서현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 때도 예전보다 더 정성껏 준비해서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어머니, 세무 관련 일은 제가 다 배워서 처리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고생했네.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길게 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성의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저에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복지관에서 봉사하신다며요. 정말 대단해요. 별거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지. 엄마가 그런 일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좋은 관계는 유지하되 적당한 거리는 두기로 했거든요. 어느 날 서현이가 복지관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 여기서 봉사활동 하시는군요. 왜 여기까지 왔니? 어머니가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서현이의 눈에 진심 어린 존경이 보였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그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별거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어머니한테 더 잘할게요. 서현이가 돌아간 후 복지관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정말 예의 바르시네요. 그런가요? 네, 어머님을 정말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서현이가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만 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기대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편해졌어. 뭐가? 마음이 편해져. 누구한테 뭘 바라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으니까. 그래, 그게 좋은 것 같아. 이제는 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 창밖으로 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도 남편과의 소중한 시간도 적당한 거리를 둔 아들 부부와의 관계도 모두 제가 선택한 것들이었어요. 누굴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65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제는 누굴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고요. 그렇게 마음먹으니 모든 게 편해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で、ご主人の方はじゃあ離婚する気などさらさらないわけね。ないみたいです。うん。このままうん。離婚しない方がいいのか、どうなのか。